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로만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는 그런 집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땅을 구입하고 상수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주변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하수 시설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보니까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지하수를 파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는데 어쩔 수 없어갖고 지하수를 이제 150m 대공을 팠는데 다행히 물이 잘 나와서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변 이웃들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어느 집은 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물이 잘 나오는 집에서 지하수를 빌려 쓰는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단지 내에 집이 한 10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나오는 집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지금은 집이 30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집이 30채 정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지하수를 파니까 지하수가 잘 나오던 집도 갑자기 옆에서 지하수를 파게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나오던 집이었는데 옆에서 지하수를 파니까 물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량이 처음에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관정을 많이 파고 나니까 오히려 수량이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인데 거꾸로 있는 집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 집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잘 나오는데 물에 돌가루가 많이 섞여 나오는 집들, 그런 집들도 있고 또는 물이 충분치 않게 나오는 집들, 하루 사용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집들도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돌이나 이물질이 섞여 나온 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탱크를 달아야 됩니다. 물이 이제 수량이 부족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3톤짜리 물탱크를 땅에 박아놓고 물을 저녁에 받아서 낮에 쓰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물에서 돌가루가 섞여 나오는 집들 같은 경우에도 물탱크를 설치해서 돌을 침전시켜서 사용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수질도 좋고 돌가루나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량이 적거나 또는 돌가루가 섞여 나올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현실적으로 짓기가 어렵고 집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옆집이나 윗집 또는 뒷집, 앞집에서 물을 빌려다 써야 합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가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단지 케이스밖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실 때 이 지역이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누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수 관정을 파는 문제 때문에 조금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웃 간의 다툼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관정을 좀 떨어뜨려서 지하수를 파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하수만 가지고 상수를 사용하는 식수나 또는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그런 토지들은 조금 구매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상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지금 30가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지하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열 보일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가 전체적으로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열 보일러 효율성을 떠나서 상수가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좀 관정을 여러 개 뚫어서 잘 나오는 그 관정을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열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0m 관정을 지열 보일러용으로 2개를 뚫고 지하수용으로 하나 뚫게 되는데 총 3개를 뚫어서 물이 가장 잘 나오는 그 관정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지열 보일러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용도 좀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는 비용은 한 75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인버터라든가 뭐 모터를 뭐 조금 좋은 걸로 한다든가 그러면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설치하고 모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이제 4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 4년, 5년 정도는 고장난 적이 없는데 모터는 크게 고장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버터라고 모터를 컨트롤해주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인버터가 가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에러가 발생되면 이제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는데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인버터 대리점이라든가 지하수를 설치했던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뭐 번개가 쳐서 고장났다. 갈아야 된다. 뭐 40만 원 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2번 정도 인버터 에러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고장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교체하러 오는 동안에 제가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지하수에 인버터가 에러가 났다고 해서 전화했을 때 교체해야 된다 말을 들었을 때는 교체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동작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버터를 설치했을 때 설치하신 분이 설명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주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러가 뭔지 모르겠고 에러 넘버가 뜨는데 그 에러 넘버를 문의를 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고장난 게 아닌데 전원을 껐다 켜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전원을 껐다만 켜도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그 안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꺼비집을 계량기를 내려야 되는 내렸다 다시 키면 뭐 동작이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설정을 여러 가지 바꾸다 보니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가 만약에 에러가 떴을 때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전에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 동작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겨울에 가끔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며칠 비운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인버터가 얼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르니까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그걸 녹이게 되는데 녹이는 과정을 보니까 열풍기로 그냥 이렇게 뭐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녹이는 분을 불러서 그 비용을 주고 한번 녹이는 걸 봤다가 그 다음번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드라이기로 녹여봤습니다. 30분 정도 녹이니까 크게 문제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어쨌든 인버터를 설치하시면 인버터 사용 설명서를 꼭 받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을 며칠 비웠을 때 물이 얼게 되면 드라이기나 또는 열풍기로 녹이면 잘 녹습니다. 30분 정도 녹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녹아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했고 그 다음에 인버터에 에러가 떴을 때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기 전에 설정을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전원을 껐다가 켜보시면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지하수를 쓰면서 수질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확실히 수돗물보다는 덜 차갑고 그리고 여름에 더 시원하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만 사용할 경우 우리 집에서 당장 물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옆집이 지하수를 탔을 때 내 물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을 구매하실 때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토지나 주택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